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요? 유가 폭등, 불안한 세계 정세, 치솟는 물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5차 중동 전쟁,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이란의 미사일 폭격 때문에 중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10월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헤즈볼라 참전, 사우디 시리아 등 중동 국가들의 하마스 지원, 최근 이란의 미사일 폭격까지 진행되면서 갈수록 그 덩치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우려가 가득한데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만큼 또 하나의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게릴라 침공을 받았을 때 하마스를 규탄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던 각국에서도 최근에는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가능한 갈등이 적게 생겨야 한다며 중동 지역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빠져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군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는 미국의 반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공격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이란의 추가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준의 대응 공격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려를 보내고 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폭격 이후 이란이 밝힌 입장 때문인데요. 이란은 유엔 대사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 폭격이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따른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이번 폭격으로 인해 모든 작전은 종료되었다. 이란은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또한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영사관 폭격 당시 전면전이라도 불사할 것 같던 이란이 단 한 번의 폭격만으로 이 상황을 종결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비공식적인 전쟁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명 그림자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의 중요 우방 중 하나였지만 호메이니 정권이 집권한 뒤로 이란은 친팔레스타인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벌이고 이슬람 세계의 강대국이 되기로 한 것인데요. 문제는 사우디와 이슬람 종파가 다른 탓에 연대하지 못하고 오래된 적국인 이라크와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고립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위기감을 느끼고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핵 개발이었습니다.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갖고자 이란은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큰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핵 개발자를 죽이는 등 음지에서 이란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란 또한 무장단체를 통해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는 등 두 국가는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방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어떠한 개입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어난 적 없는 전쟁이 물밑에서 치러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두 국가 간의 군사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공식적인 적대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폭격은 실질적인 보복이 아닌 상징적인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영사관을 공격당한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있을 순 없고 대응을 하긴 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의 군사력도 무시하지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의 옆을 지키고 있는 미국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 불타는 여론을 의식해 대응 공격은 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면전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란이 30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로 폭격을 시도했지만 그 대상은 군사시설로 한정되었을 뿐더러 대부분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지도 못하고 요격되었죠. 이는 이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일명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더불어 미국에서 지원해준 방어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공격이 무효했음에도 이란은 작전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죠. 이는 명백하게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란이 실질적인 보복을 하려 했다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통한 기습 공격으로 더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었으나 이란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스라엘에 타격을 입히는 것보다 핵 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타격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오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로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다수의 이란 국민들도 전쟁을 찬성하기보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만약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이란 내에서 반정부 세력이 봉기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자국 영토가 직접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재보복은 확정되었고 시기만이 남아있을 뿐 반드시 이란에게 대응 공격을 할 것이라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맞서 이란은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이번 폭격에 혹여나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감행해온다면 이란은 즉각적으로 대응 공격을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 하였습니다. 고조되는 분위기에 EU와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재보복을 하지 않도록 적극 만류하였지만 4월 19일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든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격당한 곳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약 340km 떨어진 이스파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동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 생각하시나요?